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은 보니까 각변의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이 있을 때 각변의 중심을 연결해서 이 정사각형의 내부에 또 다른 정사각형을 만든대. 얘를 문제를 보니까 한번 계속해서 만들 때 그때의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등비수열인가?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한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려보자는 거지. 각변의 길이가 4cm. 여기다 그릴까요? 각변의 길이가 4cm. 정사각형을 하나 크게 그리는 거야. 정사각형 그렸을 때 얘가 중심을 연결하여 이 정사각형의 내부에 또 다른 정사각형을 만들 거래. 그럼 중심을 연결해 보자. 중심을 연결해서 중심 이쯤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또 다른 정사각형을 만들 거래. 내부의 정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얘를 계속해서 반복한대. 그럼 또 정사각형이 나왔잖아. 그럼 이 정사각형이 또 중점들 연결해가지고 또 정사각형 만드는 거라. 그리고 여기서 또 만드는 거라. 계속 만드는 거지. 중점들 해가지고 또 만드는 거지. 이거 계속해서 무한번 반복했을 때 이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또 만들어진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계속해서 등비수열로 이루어지는가를 물어봤어. 그럼 첫 번째 얘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야. 구해보니까 처음이 4cm니까 이 둘레의 길이를 n번째 둘레의 길이를 SN이라고 잡을게요. 그럴 때 S1은 4, 4, 16이 될 거야. 그리고 빨간 색깔은 자 이거의 길이가 중점이니까 정확하게 2, 얘도 정확하게 2고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럼 여기가 45도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1대 루트 2니까 여기 전체 길이는 2루트 2가 되겠지. 그럼 S2는 두 번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2루트 2가 4개 있으니까 8루트 2가 된다는 거지. 그 다음 S3는 이 정사각형 길이는 자 이거의 길이가 2루트 2니까 얘는 루트 2가 되겠지. 여기도 루트 2가 될 거고 거기에 1대 루트 2를 또 써야 되니까 여기 전체는 2가 되겠죠. 그럼 S3는 2cm가 4개 있으니까 4, 2, 8이 될 거라. 그 다음 파란 색깔 얘가 2니까 여기는 1 여기도 1 그럼 여기는 루트 2가 되겠지. 루트 2가 4개 있으니까 S4는 4루트 2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16에서 8루트 2가 루트 2분의 1을 곱해줬고 여기서도 곱하기 루트 2분의 1을 곱해줬고 여기서도 곱하기 루트 2분의 1을 곱해줬어. 그러면서 계속 루트 2분의 1을 곱해줬는데 이거는 뭐야? 겨우 4개만 해본 거야. 전체 다 이렇게 될지는 모르는 거지. 그걸 최대한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길이가 2n인 정사각형을 하나 들고 올게요. 길이가 2n인 정사각형을 들고 와가지고 이거를 중점들 연결해 볼게요. 똑같은 작업을 할 거야. 얘랑 똑같은 작업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거지. 얘네들을 봤을 때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이면서 똑같이 45도 될 거니까 여기는 n 루트 2가 될 거야. 오케이? 그러면서 정사각형 첫 번째 흰 색깔의 정사각형 둘레의 길이는 2n 곱하기 4니까 8n이 될 거고 그 다음 노란 색깔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n 루트 2가 4개 있으니까 4루트 2 곱하기 n일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여기로 간 걸 보니까 곱하기 루트 2분의 1을 곱해준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은 여기 n에 뭘 집어넣든 간에
정사각형에서 안에 중점들을 연결해가지고 내부에 또 다른 정사각형을 만들면은 그 두 개의 둘레의 길이는 무조건 루트 2분의 1의 배수를 가진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무조건 등비수열이라는 거지. 등비수열인데 이 등비수열은 첫장이 16이고 공비가 루트 2분의 1이란 거야. 그러면은 SN은 16 곱하기 루트 2분의 1의 n-1승이라 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서 10번째 정사각형까지의 둘레 길이 합을 구해라. 뭐까지의? 10번째 정사각형까지의 둘레 길이 합이야. 그럼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모든 정사각형 둘레 길이의 합을 구해라 했어. 그러면 우리 이거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등비수열의 합을 공식을 보자는 거야.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 얘는 1-r분의 첫째 항 곱하기 1-r의 항의 개수 이렇게 될 겁니다. 다시 다른 말로 적으면은 r-1분의 첫째 항의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러면서 첫째 항이 16이고 공비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이번 문제의 답은 1 공비 루트 2분의 1 분의 첫째 항 16 곱하기 1 루트 2분의 1의 10승이 될 거라는 거지. 그러면서 얘를 정리를 하니까 루트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 분의 16 곱하기 자 루트 2분의 1의 10승이니까 2의 5승 즉 32분의 1이 될 거고 1 마이너스 32분의 1이니까 32분의 31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얘를 계산하니까 얘 약분돼서 2가 되고 맞나? 2가 되고 2개 곱하니까 2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 분의 2개 분자로 가니까 31 루트 2가 될 거야.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니까 31 곱하기 루트 2 2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31 곱하기 루트 2 얘를 답지점 정리하니까 답지점 어떻게 정리했냐면 2분의 루트 2가 2분의 루트 2가 다른 말로는 루트 2분의 1과 같은 거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본 거야. 얘를 루트 2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31로 그러면서 정리를 하니까 답지대로 정리하면 2 마이너스 루트 2 분의 31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만 적어도 답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만 적어도 답이 되는데 굳이 답지랑 똑같이 하려면은 이런 과정 2분의 루트 2랑 루트 2분의 1이랑 같다는 거를 써먹은 거죠. 오케이? 그러면서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계속 볼게요. 2번 계속 보니까 이번은 제25항은 45고 제50항은 마이너스 5일 때 등차 수열이네. 이 항은 이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했을 때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즉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물어봤어. 그럼 등차 수열은 뭐냐? 등차 수열을 보니까 제25항이니까 A라고 둘게요. A25는 45고 50항 A50은 마이너스 5라고 한 거야. 그러면 A25에서 50까지는 25칸 더 간 거지. 25칸 플러스 된 거야. 25칸 플러스 됐으니까 첫째 항에서 자 등차 수열 AN은 첫째 항 더하기 n-1d라고 할 거고 얘는 첫째 항에서 계속 공차를 계속 더해주는 거야. 근데 얘는 공차를 24번 당한 거야. 얘는 공차를 50번 당했어. 49번 당한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공차를 24번 당하고 얘는 공차를 49번 냈으니까 두 개는 공차가 25개 차이겠지. 그러면 25 공차 D는 마이너스 5에서 40을 뺀 거라.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45가 된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50이 되면서 D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는 거야. 공차가 마이너스 2란 거지. 알겠나? 공차는 마이너스 2라는 거지.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우리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집어넣은 첫째 항도 구해보자는 거야. 첫째 항 구하니까
A25로 갈게요. A25는 A 첫째 항 더하기 24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얘가 45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A는 45 더하기 24 곱하기 2는 48이고 거기서 마이너스 옮겼으니까 플러스 48이 되면서 얘는 93이 되는 거지. 그럼 첫째 항은 93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자고. SN은 2분의 항의 개수 n개 하고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a 플러스 n 마이너스 1의 d 얘를 쓸 거니까 SN은 2분의 항의 개수는 n 그대로 쓰고 첫째 항은 93이 두 개 있으니까 계산하지 말고 2 곱하기 93을 두자.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n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적히겠지. 그러면서 2랑 다 약분된다고. 우리 계산이 복잡해지면은 무조건 약분되게 만들어 놓고 모아서 없애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약분되고 남은 것끼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3n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을 볼게요. 3번은 얘는 부분분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거야. 부분분수가 뭐냐면 부분분수 얘가 뭐냐면 a 곱하기 b분의 c는 얘는 c 곱하기 a 곱하기 b분의 1이랑 같고 그래서 얘는 c 곱하기 b 마이너스 a분의 1에다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얘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얘를 하나하나 전부 다 해보자는 거지. 그럼 해보면은 3 마이너스 1분의 1에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5 마이너스 3분의 1에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그 다음 더하기 계속 해볼게요. 7 마이너스 5분의 1에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해서 쭉쭉쭉 해서 2n 플러스 1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분의 1에 2n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 그냥 이 식에다가 적어준 거야. 이 식에 적어주고 얘네를 다 더해래. 다 더하는데 얘도 2분의 1이고 얘도 2분의 1이고 얘도 2분의 1이고 얘도 계산하면 2n 사라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서 2분의 1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2분의 1이 다 곱해져 있기 때문에 2분의 1을 밖으로 빼자는 것이. 그 다음 나열해서 다 적으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더하기 쭉쭉쭉 해서 더하기 2n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서 3분의 1, 3분의 1 사라지고 5분의 1, 5분의 1 사라지고 7분의 1 쭉쭉쭉 사라진다는 거야. 그러면서 앞에 거랑 뒤에 거만 남아서 정리를 하니까 2분의 1에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 얘가 남는 거지.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니까 2n 플러스 1분의 n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연이율 5%의 연봉리 저축에 초기금 1000만원을 예치하고 1000만원 처음에 넣어놓고 그 다음 매년 말마다 100만원씩 예금할 때 10년 후 잔고를 구해달래 했어. 그러면 연이율이 5%야. 오케이? 연이율이 5%니까 5%의 연봉리야. 연봉리. 복리는 뭐냐면 처음에 X1을 만약에 넣었다. 그게 1년 뒤면은 이자가 붙어서 이자가 0.05 5%가 0.05니까 X 더하기 이자 0.05 X1이 붙겠지. 그러면서 1.05 X1이 됐을 때 복리는 여기에 또 1년 뒤에 이자가 또 붙는 거야. 그러면서 1.05에 X 더하기 0.05 곱하기
1.05에 x 여기에 붙는 거지. 그러면서 얘를 또 더하니까 얘는 1.05에 제곱 x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n년 뒤면 n년 후면은 1.05에 n승 곱하기 x원만큼 불어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복리, 연복리로 됐을 때 처음 초기금 1000만원 있어. 초기금 1000만원이 있어. 그럼 얘는 이 초기금 아무런 직거래를 안 하니까 10년 뒤면은 10년 후면은 1.05에 10승에 곱하기 1000만원이 되겠지. 오케이? 만원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만원 단위 생략하고 1.05에 10승 곱하기 1000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매년 말 100만원씩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거야. 1번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해 쭉쭉쭉 가서 10년째 되는 데까지 쭉 12달이 이렇게 쭉 있을 거야. 그때 매년 말 처음에 넣는 게 아니라 매년 말에 100만원씩 넣는데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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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 해서 100만원 넣을 거야. 그러면 얘네들도 자 처음 해 넣었던 거는 연복리에 계산을 해가지고 두 번째 해 말이 되면 얘는 1.05 곱하기 100이 돼 있을 거고 세 번째 해 말이면은 1.05 곱하기 1.05의 제곱 곱하기 100만원이 돼 있을 거고 얘가 10년째가 되면은 1년, 2년 해서 9년 9번의 이자를 붙을 거니까 1.05에 9승 곱하기 100만원이 될 거란 거지. 두 번째 말에 넣었던 거는 총 8번의 이자가 붙을 거니까 1.05에 8승 곱하기 100만원이 될 거고 세 번째 해는 1.05에 7승 곱하기 100이 되면서 이렇게 쭉 간다는 거야. 그럼 마지막 해 말에 넣었던 10년째 말에 넣었던 100만원은 이자가 안 붙겠죠. 왜냐? 10년 후에 잔고를 보는 거니까 10년째 말에 넣은 잔고는 안 붙는다는 거야. 그럼 그대로 100만원이 된다는 거야. 그럼 통장에 지금 처음 예치금이 10년째 불어난 돈이 있을 거고 그냥 첫 번째 해에 넣었던 100만원이 9번의 이자가 붙을 거고 두 번째에 넣었던 게 8번 세 번째 넣었던 게 7번 하면서 10번째 넣었던 거는 이자 없이 그대로 100만원 잔고에 들어있을 거라고.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해야 되니까 얘는 모르겠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1.05가 공비인 등비수열이고 항액에서는 1년부터 10년까지 항이 있을 거니까 총 10개의 항이 있겠죠. 그러면서 몇 가지의 합은 등비수열의 합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1.05-1에 첫 번째 100으로 보자는 거야. 100 곱하기 1.05에 10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계산하니까 2000 곱하기 1.05에 10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얘랑 더하자는 거지. 2000 곱하기 1.05에 10승이 있고 여기는 1000 곱하기 1.05에 10승이 있으니까 3000 곱하기 1.05에 10승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2000 곱하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2000이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뭐 답지대로 묶으니까 1000만원 묶어가지고 1000에 3 곱하기 1.05에 10승 마이너스 2 그런 식으로 답을 적어놨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복리는 매년 이자가 붙은 거에 또 이자가 붙는다는 거. 그것만 알고 넘어가면은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6번 볼게요. 6번은 시그마는 1항부터 밑에 있는 것부터 n항까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n제곱 마이너스 3이란데 그럼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은 이렇게도 쓰는데 다른 방법으로 쓰는 방법이 있지. 이거 뭐 SN이라고 쓰죠. SN이 n제곱 마이너스 3이래.
그럼 우리 수열의 합을 가지고 n번째까지 합을 가지고 우리 첫째 항 일반항을 구해보자는 거야. 일반항을 구해보니까 얘는 SN을 구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로 구할 수 있어. 첫 번째 n이 1일 때, 두 번째 n이 1보다 클 때, 즉 다른 말로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왜? 수열은 자연수만 들어가기 때문에 1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고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랬을 때 n이 1이라는 거는 첫째 항부터 첫째 항까지 합이니까, 즉 여기다 1 집어넣은 거 그 자체가 S1 자체가 A1이 된다는 거지. S1은 n에다 1을 집어넣은 거니까 1-3, 즉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 다음 n이 1보다 클 때, 즉 이 둘째 항부터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Sn은 다시 적으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N-1 더하기 AN이라 쓸 거고, S의 N-1번째 항은 A1 항, 첫째 항부터 둘째 항 더하고 쭉쭉 더해서 N-1번째 항까지만 더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를 빼주자고. 빼주니까 얘 사라지고 얘 사라지면서 남는 거는 이쪽 좌변에는 SN에서 SN-1을 뺀 게 남고, 우변에는 일반항, 즉 AN이 나오면서 AN이 SN-SN-1 된다고. 우리는 지금 첫 일반항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SN은 n번째 그대로니까 n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마이너스에 n-1은 n 대신에 n-1이 들어갔으니까 n 대신에 n-1을 넣어서 n-1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얘 약분되고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얘가 an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2n 마이너스 1, 얘가 an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an은 다시 정리하면, AN은 여기다 정리할게요. AN은 다시 정리하면은 n이 1일 때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n이 1보다 클 때는 2n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그때 문제를 볼게. A에 3K야. A에 3K면은 n 자리에 3K가 들어갔으니까 A 3K는 n자리에 3K 들어가니까 6K-1이야. 그럼 K에다 1부터 집어넣으면 세 번째 항부터야. 그럼 첫째 항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얘만 적어줘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6K-1 이걸 해주면 되는 거고, 얘는 6 곱하기 K는 1부터 20까지 다 더하는 거니까 공식 쓰면은 2분의 20 곱하기 21 마이너스 1이 20개 있으니까 20 될 겁니다. 그래서 얘랑 약분하기가 3이고 3이랑 420 2 곱하기 20이라니까 420이야. 420을 3 곱하니까 126이야. 거기 0 하나 있으니까 1260 마이너스 20이 되면서 정답은 1240이 답이 되겠다는 거지. 오케이?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보니까 7번은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자, 개념부터 설명하고 갈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BK가 있을 때, 뭐 마이너스가 있어도 되니까 마이너스까지 붙여주면 얘는 똑같은 말이 뭐냐면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야.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다는 거야. 이 쪼갠 거에서 파생돼서 나온 게 뭐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 곱하기 AK를 보자는 거야.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AK가 될 거니까 얘는
2에 분리가 돼가지고 위에처럼 분리가 돼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두 개를 더하니까 같은 걸 두 개를 더하니까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될 거고 여기서 이 2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지.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뭔데? A의 K의 제곱 플러스 BK의 제곱 위에 있는 두 개의 식으로 만들어 보니까 AK 마이너스 BK의 제곱 플러스 2의 AK 곱하기 BK가 되겠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거야. 얘도 다시 적으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마이너스 BK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AK 곱하기 BK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마이너스 BK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분리되고 2 나오고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BK가 되면서 얘는 40 더하기 2 곱하기 15가 되면서 70이 정답이 된다는 거지. 자, 8번 볼게요. 8번은 뭐 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일반항 구하는 거야. 일반항 구하는 거는 이렇게 점화식처럼 기납적 정의에 의해서 식이 일반항이 안 주어져 있고 다음 번째 거랑 지금 현재 n번째 항이랑 그 다음 번째 항으로 식이 주어졌을 때 이거를 여기서 일반항 찾는 건데 이거는 제일 기본임을 대입을 해볼 거야. 자, n에다가 1을 집어넣는 거지. A2는 왜? 1, 2, 3으로 다 성립을 한다고 적혀 있거든. 귀납적 정의에. 그러면은 하나씩 넣으니까 n에다 1 넣으면은 2분의 1 빼기 1이니까 0 곱하기 A1이 A2야. 그러면 얘는 여기 0이 있으니까 무조건 0이 되겠지. 그 다음 A3은 n에다 2를 집어넣는 거니까 3분의 1 곱하기 A2야. 근데 A2는 이미 0이라 나왔어. 그럼 또 0이야. 더 해볼 일 있나? n번째항도 그냥 이거에 의해서 0이 될 거야. 그러면은 일반항은 어떻게 쓰냐? 일반항은 어떻게 쓰냐? n번째 항을 구해라면은 an은 0이 맞아. 근데 일반항을 쓰라고 하면은 n이 1일 때는 2가 될 거고 n이 1보다 클 때는 0이 된다는 거야. 그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야. 뭐 이거 일반 n번째 항 얘를 물어봤으면 0이 맞는 거고 일반항을 물어봤으면은 얘가 정답이 될 겁니다.